일반적으로 부모 노릇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독재형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무관심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허용형, 그리고 권위형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이 독재형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자율은 별로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애들을 너무 통제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아주 지시를 많이 하죠. 어릴 때는 잘 순응을 해옵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면서 애들이 이제 독립심을 가지려고 하는 또 자기 좀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반항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모한테 반항을 많이 하기 쉽고 또 신경질적이 되기 쉽죠. 네. 둘째로 무관심형은 사실은 자율도 통제도 별로 없는 양육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형태의 양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허용형은 통제는 별로 없으면서 사실은 자율적으로 많이 키워온 아이입니다. 예.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자율로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규율이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부모로부터 또는 학교로부터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들이 결국은 자율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정말 허울 좋은 이름에 불과하고 사실은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위형은 이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권위라는 말은 그 사랑 또는 그 청소년 아이를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힘, 사실 그런 것입니다. 네. 가장 좋은 부모상은 이 권위상이 사실은 확립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권위형의 부모 노릇은 자율과 통제를 적절히 섞은 겁니다. 즉 아이들에게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허용을 하고 또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통제해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통제해야 되고 무엇을 자율적으로 해야 할지 애들이 경험토록 해주는 부모 노릇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권위형으로 양육이 되었다면 아마 사춘기에 와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부모 노릇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 예를 들면 독재형으로 키워준 아이였다면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이 내리는 어떤 지시나 또는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서 반발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질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이한테는 사실은 바로 권위형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처음에 허용형 같은 그런 좀 자유를 좀 많이 보장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서 관계가 좀 개선이 돼가면서 서서히 권위형으로 가는 아마 이런 방법이 좋은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학의 성과를 조명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3년마다 종합학술제를 열고 있는데요. 5월 13일에 또 열리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종합학술대회 슬로건이 국민과 의사가 함께하는 참 건강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그전 학술대회는 우리 의사들끼리, 과학자들끼리 자기가 연구한 걸 발표하고 했지만 요번에는 요새 많이 얘기하는 참 건강, 즉 웰빙이라는 사회적인 요구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 건강이 필요한 이러한 모든 것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는 그런 학술대회 장을 열게 됐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게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 행사를 통해서 생명산업의 중심에 의료계가 있고 한국 의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차세대 국가 기본 산업으로서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국의과학 신기술 개발 및 발명을 하신 18분의 의학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네. 서울의대 교수이신 문진영 교수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소개되고 또한 고려의대 강윤구 교수가 세계 최초로 컴퓨터를 통해서 근육통의 통증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흔히 학술대회 하면은 일반인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뭔가 전문적인 의사분들만의 모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인이 참여하면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이 많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특히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참 건강의 슬로건에 맞춰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신 보안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준 처방 70개를 공개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 처방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비의료인의 비과학적인 잘못된 각종 요법으로서 국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5월 13일, 14일,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인 어르신 네. 또 여성분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무료 진단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이끌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나라 의사를 대표해서 국민 건강을 위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좀 불안한 또 의협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우리나라 21세기 주 생명 산업을 육성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또 이런 그 보건의료 최첨단 생명 산업 과학을 우리 의료 현장에 접목시키는데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앞장서고 우리 의사들이 열심히 국민 건강을 위해서 연구,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 비타민 음료다 또 각종 기능성 비타민이다 해서 한두 가지쯤은 드셔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그러나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비타민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겠습니다.